물건이나 동물 따위를 통제하거나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부부간의 짝. 이 모두가 한 가지 단어에 대해 풀이해놓은 사전적 정의입니다. 과연 어떠한 단어입니까? 임자. 앞서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은 임자라는 한 단어에 대한 풀이입니다. 우린 여기서 마지막 부부가 되는 짝이라는 풀이에 주목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서로 이루는 대명사의 임자. 참으로 정감 어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평생 임자라 부르던 이를 잃고 시기에 빠져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임자는 어떤 의미였으며 임자를 잃은 지금 그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전 젊어서부터 위험이 있었어요.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가고 있을 때쯤 임자를 만났죠. 정말 축복과도 같았어요. 임자와 함께하며 저는 건강을 되찾고 이젠 쇠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한 위장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만 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임자가 사라진 후로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고 결국 위험이 생겨나고 말았죠. 임자, 왜 사라진 건데? 돌아와 임자, 임자, 흑임자. 흑임자는 검은 참깨를 말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호마라는 이름으로 그 효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흑임자 같은 검은 참깨의 경우에는 우선 기름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체 위장에 작용을 했을 때 위장이라는 열에 의해서 위염 같은 경우를 갖다가 기능을 완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의보감에는 한편으로는 흑임자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의 진행을 맡은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으로 가득 채워드릴 조선옥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좀 재밌게 해본다고 준비를 해봤는데 손발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집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임자, 흑임자까지 했는데요. 진짜 선옥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자가 돌아올 것 같아요. 귀여워서. 네. 그런데 네. 오늘 이 요리 프로를 시작하면서요. 궁금한 게 정미 씨는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요리를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잘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먹어서. 먹는 거? 네. 선옥 씨는 잘하는 편이세요? 그럼요. 저는 이래봬도 전라도 대장금의 딸인데요. 대장금이요? 정말요? 가끔 부추랑 쪽파가 헷갈리긴 해요. 헷갈릴 걸 헷갈려야죠. 인형과 허당이네, 허당이요, 이 사람. 아무튼 저희 두 사람 다 결혼 정년기에 있기 때문에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미래의 남편과 아이들과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현대판 대장금이 돼볼까 해요. 잘못 들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으시다고? 대장금이요? 알았어요. 네, 대장금 하세요. 왜요? 저 이래봬도 손끝 하나는 야무지다고요. 예, 그래요. 손끝이 무딘지 아니면은 뭐 야무진지는 요리해보면서 증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대할 진정한 대장금, 이 시대의 대장금, 예,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식의자 은여였었던 대장금처럼 한의학자시며 영양학자시며 그리고 조리학자이신 이분 저희가 초대해서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밥상을 약이 되는 한 끼, 약선 밥상으로 바꿔드릴 대한민국 요리의 대가 차은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은정 교수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약이 되는 한 끼 약선 밥상. 오늘은 위를 보호하는 음식, 약선 음식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 네. 일단 교수님, 네. 약선 음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약이 되는 음식이죠. 아, 약이 되는 네, 음식, 약선 네, 음식. 네. 앞으로 우리가 약선 음식에 대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로 위를 보호하는 약선 음식. 네. 요 약선 음식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많은 질병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장암 발생률이 1위래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바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아이들 교육에 뭐 여러 가지 주부님들도 사실은 위장의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위장 기능, 이 밥통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장에 좋은 약선 음식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오늘 배우게 될 위를 보호하는 약선 음식은 어떤 네. 건가요? 여러분들 혹시 양배추나 뭐 생감자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가정에서 많이 해서 드세요? 생감자는 뭐 거의 삶아서 으깨서 먹거나 네. 아니면 양배추는 거의 샐러드 같은 데 같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생으로 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잘 이렇게 생감자는 처음 들어. 잘 적용을 안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생감자를 이용을 하면서 궁합이 좋은 흑임자. 그래서 이제 흑임자 생감자 국수 한 가지 하고요. 흑임자, 생감자, 국수.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가피를 이용을 해서 양배추 물김치를 한번 이제 여름 계절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임자 찾았구나. 그러셨죠. 예. 네. 흑임자나 생감자, 뭐 오가피, 양배추 좀 참 익숙한 재료들인데 그렇죠. 흑임자, 생감자, 국수, 네. 오가피, 양배추, 물김치 네. 생소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입맛을 맞습니다. 쉬운 계절에 우리가 좀 좋게 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쿠킹 쿡! 쿡! 흑임자 생감자 국수의 요리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약초 흑임자 가루 50g, 오늘의 메인 재료 감자 큰 거 2개, 갈아놓은 호박씨 1큰술, 들깨가루 2큰술, 두유 2분의 1컵, 매실액 1큰술, 그리고 감식초 1큰술. 네, 소금 3g입니다. 오늘의 재료 소개 끝! 오늘 이거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흑임자가 있었어요. 흑임자. 그렇죠. 흑임자 네. 생감자 국수니까 흑임자 꼭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생감자 국수인데 밀가루가 없네요. 밀가루? 국수 하면 이제 예. 면발을 생각을 하시니까 네. 아마 이제 면이 밀가루로 반죽이 된 거라고 생각을 예, 하실 예. 텐데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감자를 면발을 뽑는 거예요. 그럼 국수에 생감자를 넣고 끓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감자는 예. 왜 이렇게 국수나 이렇게 면을 먹을 때 국물을 만들 때 감자를 넣어서 푹 잘 삶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생감자를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면을 뽑을 거예요. 감자만으로 면을 뽑는 네, 감자만으로 면이 뽑힐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좀 어려운데? 네, 네. 예? 그래요? 저는 면이라고 해서 이 감자에 네.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같이 맞아. 써서 하는 네, 게 들깨가루 아니에요. 같이 하는 줄 네,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요? 네, 생감자만을 나중에 면발을 뽑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흑임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흑임자가 어디 있죠? 요거죠. 얘가 흑임자군요. 네, 말 그대로 까맣게 생긴 건데, 네. 흑임자 우리가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검정깨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검정깨를 옛날에는 지금은 다 빻아서 이렇게 가루로 팔기도 하지만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검정깨를 수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말렸다가 쪄요. 말렸다가 예, 쳐요. 쪄가지고 이걸 다 하나하나 지찌어가지고 빻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수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실파실하게 이렇게 되죠. 굳이 네. 근데 이 검은 깨를 빻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 생 흑임자 그 깨를 이렇게 빻게 되면 네. 이렇게 파실파실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주부님들 파실파실하다라는 그 느낌 예 아실 것 같아요. 수분기가 약간 있으면서 네. 그래서 이걸 또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왜 이 흑임자는 지방 성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땅콩이라든가 견과류들 보면 다 이렇게 그 불포화 지방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기를 지방을 갖고 있는 애들을 보관을 하게 되면 쩐내가 난다 그러죠. 왜? 맞아요. 그죠? 맞아요. 기름내. 기름내. 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쪄서 빻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중에 마트에서 이렇게 그 검은 깨를 사가지고 오셔서 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물기가 날아가고 나면 다 지져서 이렇게 가루를 만든 다음에 네.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잘 네. 들으셨죠? 네. 우리 교수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네. 위를 보호하는 음식에 대한 네.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흑임자 생감자 국수. 국수. 예, 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네. 그
감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감자가 그럼 위에 좋은 음식이라는 아우 건가요? 상당히 좋죠 우리가 그죠? 근데 감자는 사실은 뭐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근데 생긴 거는 너무나도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지만 이 감자가 우리 특히 위장 기능에는 정말 최고 식품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감자 같은 경우를 이제 여름철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먹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감자 좀 배고픔의 대명사 음식 아니에요? 감자 먹으면 그렇죠. 쉽게 배 꺼지고 배가 좀 이러는데. 꺼지고 네. 그러는데 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 감자를 먹고 나면 소화가 95%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 먹고 나면 식사하시고 나면 끄끄거리시는 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예. 그러시는 분들이라든가 왜 속이 항상 좀 더부룩한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네. 감자를 드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이 감자는 어떻게 해요? 삶아서? 아니면 생으로. 생으로? 네, 생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장에 그렇죠, 무언가로 고기를. 면을 뽑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제가 이 네. 고구마는 네. 이렇게 생으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감자는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시죠.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늘을 어떻게 생으로 먹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그 비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볼게요. 예.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선 얘가 필요해요. 네. 이게 면 뽑는 거? 면을 뽑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자를 이렇게 반으로 생을 껍질을 까셔가지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써신 그 면을 이 홈에다 이렇게 끼워요.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꽉 누르죠. 고정시키는군요. 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이렇게 바킹처럼 있는 게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도마를 좀 치우고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죠. 잘 붙는 부분에다 이렇게 고정을 좀 시키신 다음에 네, 한쪽에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감자는 약간 찬 성질이 있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위는 찬 성질이 또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 감자가 위에 좋다는 건지.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식품에도 사람도 다 열이 많은 사람 또 손발이 냉한 사람 네. 이렇게 있듯이 감자도 그렇지만 식품들이 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감자는 그렇게 극히 차갑지도 않지만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위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서늘하고 차가운 성질의 감자를 먹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위는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더운 환경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걸 먹어주는 것이 위장 질환에는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자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이걸로 면을 정말 뽑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한번 뽑아볼게요. 네. 근데 그 대신 오늘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면 네. 뭐 여기에 뭘 대야 되나요? 네, 안 돼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여기 팔에 여기서 보면 국수 같아요. 국수죠. 말 네. 그대로 국수죠. 팥빙수 갈듯이. 네. 자녀분들 한번 시켜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홈에 이렇게 묻어있던 우와. 것들은 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아놨다가 또 수제비할 때 쓰시고 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꼭 눌러야 되는 꼭 거죠? 눌러야 돼요.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요? 그렇죠. 이야. 네, 네. 자,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만 있으면 완전히 네, 네, 이거 네. 인류 요리사인데 네, 자. 근데 이거 좀 네. 뭐 이게 좀 비용이 든다. 네. 그렇게 생각해. 이거 일단 샀으면 네. 좀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채칼로 이용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뭐 다른 면을 뽑을 수 있는 재료 사과라든지요. 예. 이렇게 그 과일 종류들 아. 그런 것들도 이 기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뽑혔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면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자는 전분이 거의 100%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분의 무게 때문에 감자가 이렇게 중량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 전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수는 여러분들이 삶아서 일반 면발을 가지고도 국수 삶을 때 왜 끓는 물에 면발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가벼워지도록 계속 찬물을 붓고 찬물을 붓고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얘가 면이 되려면 가벼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수에다가 전분을 좀 빼요. 네. 이렇게 생수를 부으셔서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뿌연 물이 이제 나오죠. 그렇구나. 금방. 네. 이렇게 해서 뭐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감자 이렇게 큰 사이즈 1개 정도 만약에 면발을 뽑았다라고 하시면 뭐 한 1, 20분 정도 네,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묵직하니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전분 왜 빼서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국수가 네. 이렇게 면처럼 말리죠. 아. 감자가 그죠? 네. 우리 나중에 또 이제 말아서 또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체라는 거는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안 받으려고 안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이제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거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이 촉진돼서 나오려면 필요한 게 또 바이타민 C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자 같은 경우는 네. 부신피질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예. 자, 감자의 네. 전분을 빼는 동안 네. 얘 계속 이렇게 스스로 담궈 놓으면 돼 스스로 빠져요. 물 네. 계속 붓지 않아도 안 되는 부어도 거죠? 됩니다. 네. 생수를 부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얘를 잠깐 네. 쉬게 만들어 놓고 네. 우리 소스를 좀 만들어 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소스예요. 그 두유가 꼭 필요해요. 두유. 그래서 저 접시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두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컵 정도 이제 시중에 파는 이렇게 검은 콩으로 된 두유. 아, 이것도 검은 네, 콩으로 검은 콩으로 된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또 튀김자니만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검은 콩 두유를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흑임자. 흑임자.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고소함을 주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뭐예요? 네. 이거 뭐 씨앗? 네, 씨앗이죠. 뭐예요? 해바라기 씨. 그죠? 네. 네,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해바라기 씨는 요즘은 워낙 네. 뭐 베이커리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요. 마트에서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들깨가루. 들깨가루. 네. 아까 왜 임자하고 찾으셨잖아요. 이 임자라는 게 뭐냐면 들깨를 뜻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고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한자어예요. 임자. 그래서 옛날에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 부를 때 임자하고 오.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고소하다라는 거를 뜻하니까 깨가 쏟아진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흑임자도 들어가지만 이제 들깨, 들깨가루가 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 되면 왜 주부님들 매실액기스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화 안 될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위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매실은 빠질 수가 없는 약방의 감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간 게 감식초예요. 감식초. 감식초. 네. 찜질방 가면 많이 먹는 그렇죠. 다이어트에 음료로 다이어트에도 네, 좋고 네. 이 땅콩비도 좋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위에 이제 고명으로 예쁘게 민트 뭐한 몇 입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구입을 해서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다져놨어요. 네, 다 다져놨어요. 주부님들도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다 다져야 되는 거죠. 네. 자, 흑임자 가루와 함께 그 쓰이는 두유나 매실액 같은 네. 이 호박씨 들깨가루들도 다 위장에 좋은 재료들만 아주 해놓으신 좋죠. 거죠? 네,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이 흑임자는요, 이렇게 검은깨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동의보감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의 머리를 왜 이렇게 까맣게 만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럴 정도면 얼마나 회생,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회생 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만약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흑임자를 안 하고 감자로만 해도 위에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 궁합을 더 더해주는 흑임자까지 한다라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장에 좋은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 젓가락 좀 한번 주시고요. 우선 두유를 이렇게 반 정도만 오늘 제가 할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넣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흑임자 들어가고요. 네, 흑임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들깨죠. 크게 양은 상관없고 그 본인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예, 물론 이제 감자 오늘 2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 감자 분량에 맞게끔 네, 재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다 넣으셔도 고소함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감식초, 요거는 매실이네요. 네, 매실은 너무 달아도 국수가 그렇잖아요. 하나 정도만 먼저 넣어보시고요. 감식초는 쓸 때 향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벌써 네. 그죠? 향긋해요. 자, 약간은 걸쭉해요. 예. 왜냐하면 얘를 너무 묽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감자를 생수에다 뺐지만, 그죠? 전분도 빠지고 했지만 여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수가 너무 흥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되직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제 소금 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깨 종류들이 들어가면 다 약간 짠 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 맛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소하게 되겠어요. 어우, 너무 맛있다. 네. 이 데킬라 같은데요, 이거? 네네. 자, 어때요? 우와,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어때요? 네. 정말 맛있죠? 이거 무슨 일반적으로 파는 네. 무슨 소스 같아요, 진짜. 그 입맛이 확 돌죠? 네. 너무너무 고소하고요. 고소하죠. 심생 폭발인데요? 되게 너무 상큼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를 또 만들어 봤어요. 네. 와, 이게요. 네. 향이 네. 뭘 넣은 게 아닌데 되게 향기로워요. 그게 이제 약선 음식의 묘미라고 해야 되겠죠? 어허. 왜냐하면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또 영양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굉장히 담백한 거죠. 이제 네. 약선 음식은. 네. 선생님, 이 소스는 얼마나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인 소스들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온도가 한 3도, 4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한 3일 정도를 냉장고 안에서 숙성을 시키면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특히나 설탕이라든지 식초가 들어가는 소스류들은 네. 더더군다나 숙성을 시켜서 설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질적인 인공적인 단맛 네. 이거를 빼주셔야 되고 약선에서는 설탕 그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 식초라든지 발효를 시킨 매실이라든지 식초는 새콤한 맛, 매실은 또 달달한 맛. 네, 그렇게 해서 냉장고 안에 한 3일 정도 네, 그렇게 놔두시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네. 지금 군침이 이 막 고소한 돌아 죽겠어요. 소스에 먹고 네. 싶어서. 또 이 감자 국수라는 맞아요. 게 네. 되게 생소한데 식감이 어떨지 그렇죠. 먹어보고 궁금하시죠? 일단 뭐 네. 소스 만드는 동안 네. 우리가 이제 감자에 있는 전분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얘를 이제 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채반을 내주시면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물이 뿌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왜 여기 있네요. 염증이 이렇게 생겼을 때 감자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오이 올려놓듯이 네. 감자도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약간 그 뒤였거나 이게 화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감자를 썰면 약간 찐득하게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예,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전분도 있지만 그 자체가 위장 점막을 굉장히 보호를 해줘요. 근데 음식으로서는 생감자를 그대로 먹으면 그것 때문에 아린 맛이 너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좀 보완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기를 뺀 거고요. 영양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능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그 끈적함에 위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탁탁탁 털어서 와. 면만 살짝 먹어봐도 저는 이렇게 될까요? 음식을 할 때 막 군침이 돌아서 궁금해요. 네, 자 드셔보세요. 하나, 진짜 국수 네, 같아요. 완전 국수예요. 얇기가. 완전 국수예요. 우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네, 국수죠 뭐. 와. 그런데요, 이 네. 식감이 너무 네. 아삭아삭하고 그렇죠. 그게 왜냐면 그 아삭거림이 전분을 빼서 얘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네, 물에 자. 좀 들어가 있어야겠는데 나도. 그렇죠. 굵기가 좀 더. 뭐요? 하시죠. 네. 근데 네. 참 선생님 네. 이 소스를 그러면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먹으셔도 돼요. 아.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탕이나 이런 인공적인 것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숙성 과정을 좀 거쳐서 우리가 왜 단 음식 많이 먹은 애들이 맨날 배 아프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 이산화탄소라는 건 이제 부글부글 괴잖아요. 네. 근데 매실을 담그실 때 주부님들이 설탕을 붓죠. 예. 그럼 반드시 이렇게 부글부글 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발효되는 그렇죠. 발효되는 과정이에요. 아. 그렇게 돼야 이 설탕이 발효가 돼서 네. 우리 몸에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설탕을 넣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실액기스라는 발효된 걸 넣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즉석에서 바로 드셔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름에 네. 시원하게 콩국수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콩국수 국물보다 이게 훨씬 더 고소하고 더 맛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놓는 방법들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돌돌 말아서 1인 분량으로 놓으셔도 되고 예. 접시에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밑에다가 먼저 해서 국수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와. 이제 국수 위에다 얘를 끼얹으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실 수 있고요. 감자 3개 돌돌 말았으니까 1인분이네요, 그죠? 네, 네.
누구한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민트, 그죠?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푸르름을 좀 더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너무 예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7가지의 약초를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라는.